강사들 얼굴이 다 이제 보입니다. 귀한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매년 겨울이면 이 연천을 오셔가지고 두루미 상태나 환경을 파악하고 가신다니 대단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그 주민분들이 지금 여러분 계신데요. 교수님 강의를 들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질문을 하실 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들어주시면 제가 음성고를 제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해제를 그쪽에서 누르셔야 되는구나. 밑에 보면은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두루미의 연천 서식지라 할 수 있는 빙해 또 필승교 지역 그 흥산리에 사는 은금홍입니다. 참 감명 깊게 강의는 들었는데 이게 한번 들은 것 같고 이게 조금 머리에 좀 남을 수가 드리고요. 그리고 아무튼 그 두루미 그 개체수 세는 방법이 이제 마실 뭐인지 그런 말씀하셨는데 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도 그 행산리 지역에 살면서 저도 사진 활동을 합니다. 그냥 두루미만 마을에 온 손님이라 두루미만 찍고 있는데 아무튼 뭐 더 주위에서 두루미를 더 뭐 맨 마지막 부분 이 6마리가 없으면 두루미 문화가 없어진다는 그것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무튼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자료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그 자료 자체를 논문으로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보고 나중에 강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제가 드리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자료 우리 주민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으니까 네, 되도록이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오늘 이 줌 교육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그 연천분들 우리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이 지금 강의는 다시 볼 수 있도록 제가 영상 파일은 공유를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지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네네. 예. 그거는 이제 영상을 제가 다운로드 받으면은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있으신 분, 네. 네. 윤종영 박사님 질문 받겠습니다. 음소거 해제를 해주시겠어요? 네. 네네. 예, 안녕하세요. 윤종영입니다. 연천 주민이고요. 교수님 강의를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감동 있게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들어서 쏙쏙 이해가 됩니다. 전반적인 현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대안까지 제시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연천 율무 두루미 그러니까 연천의 두루미는 율무를 먹어서 그 특성화가 있어서 특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연천 주민의 또 하나의 그 과제 속에 있는데 혹시 두루미를 많이 연구했었으니까 율무를 먹은 두루미는 뭐 다른 두루미, 다른 지역의 두루미보다 뭐 건강하다든지 뭐 어떤 종속 보존을 하기 위한 뭐 그런 생존력이 강하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율무를 먹었을 때 두루미의 어떤 그 성장력이라든지 뭐 건강 그런 것들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민과학 일명 마술과학이라고 해서 주민 모니터링이나 주민들이 주변 관찰을
하는 것이 되게 이제 전문가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 주민들이 이제 가까이서 기회가 됐을 때 뭐 사진을 찍다거나 뭐 어떤 감시를 한다거나 그래서 그 어떤 제보나 요구 그런 것들을 특히 이제 두루미에 대한 어떤 생태의 전반적인 모습을 이렇게 뭐 찍거나 그런 것들이 자료가 수집이 되면 어느 쪽에다가 이런 것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지 뭐 그것도 좀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자료가 전문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그거를 이제 좀 확실화시키고 어떤 정책화 시킨다고 하시니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그런 자료를 이렇게 어느 쪽으로 주고 그런 자료를 다시 또 잘 이렇게 정제화시켜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같이 얘기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너무 좋습니다. 질문이 너무 좋은데 제가 질문 답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사실은 아닌 부분이라서 좀 어렵긴 한데 그 두루미 지역별로 두루미에 대한 부분의 특성은 달라지는 것들은 결국 먹이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고를 수 있는 먹이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무를 먹어서 특히 건강하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두루미류가 한 세 지역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천 쪽의 두루미 쪽은 대부분 다 먹이를 떨어진 낙곡을 먹습니다. 낙곡하고 그 다음에 하천으로 가가지고 저서생물을 먹고요. 그 다음에 연천 같은 경우는 율무를 주로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 보면 하천 내에서 이렇게 어슬렁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하천의 저서생물을 먹고요. 대신에 강화로 가면 강화는 전적으로 갯벌에 의존합니다. 갯벌에 게를 먹거나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고 관련이 없이 얘들이 가서 적응하는 지역에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먹이가 뭐냐라는 부분에서 연천은 율무를 선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국 경관적으로 전혀 다른 지역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연천 두루미가 특이하고 그 다음에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기후 변화에 따라서 결국 다른 먹이에 적응해 있기 때문에 한 지역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결국 다른 먹이를 먹는 지역이 살아 있으면 이 개체군을 통해서 다른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는 금방 말씀하신 연천 두루미가 특이하고 독특하고 굉장히 귀중한 그런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율무를 먹어보게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건강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제가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민과학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국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에 시민들이 찍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올려서 그거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대신 아까 제가 미국에 말씀드린 것들은 오듀본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굉장히 새 그림과 또는 새를 관찰하는 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민단체가 만들어지면서 그 시민단체의 회원들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그 오듀본이라는 그 조직 자체가 하나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플랫폼 역할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버드 시스템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자료를 다 올려주기 때문에 되는 부분이고 혹시나 연천에 대한 분들이 만약에 그 플랫폼을 이용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네이처링 플랫폼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자료를 올리시면 정밀하게 정리는 안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의 정리는 이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플랫폼을 역할을 제가 하고 싶긴 한데 문제는 제가 하게 되면 그 서버 구축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다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대학원생 2명 가지고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아까 미국의 오두본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뭐 환경단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단체가 자연을 관찰하는 단체가 그거를 시민들이 수집하는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표본을 주고 거기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가장 좋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연천 같은 경우는 연천군이나 아니면 연천군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그 자료를 수집하는 이러한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잘 이해됐고요. 예. 그러니까 율무를 먹어서 건강하고 뭐 좋은 게 아니라 자기네들 어떤 그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흔하게 먹는 먹이가 아니라 이 지역의 특성 흔한 율무를 먹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루미가 생존을 위해서 자기네들 뭐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율무를 먹었다는 그 자체가 특이하고 희귀하다는 거죠. 예, 네,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율무가 만약에 없어지면 아마 이 친구들은 떠날 수도 있는데 먹이를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천에서 이제 연구과제 그러니까 노론냈던 게 하나가 먹이 터를 만들 때 그 먹이 터에 율무를 주로 할 것인가, 율무가 비싸고 경제학에 이제 그 농업인들이 좀 제한이 되니까 율무 외에 대체 먹이를 이제 구할 것인가, 뭐 그런 것도 논의가 돼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오는 친구들에 대한 부분을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눈도 많이 오고 그러면 아 불쌍해 쟤들 너무 안쓰러워해서 먹이를 주는데 이 친구들은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무 경작지만 유지를 해주면 그 경작지에 맞게 얘들이 유지가 되는 건데 율무를 주기 시작에 먹이를 그러니까 이동기에나 이런 때는 줄 수 있는데 먹이를 무작정 많이 줘버리면 혹시나 다음에 돈이 없어가지고 율무를 공급할 수 없으면 그만큼의 의존했던 개체면 지금은 한 300개체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인위적으로 줘서 한 700개체가 왔는데 그 다음에 못 주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과연 우리가 율무를 줬을 때 이런 자연적인 모습을 유지할 거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연구가들이나 또는 그 두루미가 오는 지역의 분들이 어디를 주로 답사를 가시냐면 일본의 이즈미하고 그다음에 홋카이도의 쿠시로 습지를 주로 답사를 갑니다. 그럼 거기는 기본적으로 먹이를 줘서 개체를 유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먹이를 주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즈미 같은 경우는 주변에 축사가 그러니까 저기 양계장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번져버리면 조류인플루엔자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홋카이도 같은 쿠시로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실 얘들이 먹이를 먹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얘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주로 축사로 가서 옥수수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자연적으로 개체를 부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먹이를 주는 게 자연스럽게 변하는데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이 거기 가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아 두루미는 먹이를 줘야 돼라고 인식을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상황은 자연적인 먹이터가 많이 남아있고 그 먹이터만 유지를 시켜주면 사실은 잘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먹이 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어떤 형태로 가져갈 건가라는 부분들을 같이 좀 접목을 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 네. 네, 음소거를 해제해 주세요. 아이고, 음소거 안 됐습니다. 음소거가 안 됐습니다. 아, 해제가 안 됐습니다. 여보세요. 예, 들립니다. 네네. 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서 2020년에 두루미가 약간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아까 표에. 아니요, 그거는 저기 네네. 한 시즌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본 거라서 당연히 초기에는 적고 중간에 많아졌다가 다시 줄어드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럼 아까 율무를 먹었으면 율무 경작지를 유지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 율무 경작지가 유지되는지 축소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은 그런 부분은 그냥 말만 할 뿐이지 겨울만 되면 율무와 벼를 한겨울에 한 10톤 정도 준비해 가지고 2,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은 이제 한 2군데 정도를 이렇게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아까 그 율무밭의 위치 확인 도표를 아까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도표 자체도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께서 그 표를 주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서 그 데이터를 우리도 알고 있고 또 정확한 데이터를 또 교수님한테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일단
최우선적으로 율무 경작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지 이게 더 그러면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거를 봤을 때. 근데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뭐 그거는 요즘에 이제 워낙 지번도라든지,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글 지도를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네네. 출력할 수 없기 때문에 지번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율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율무 가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네. 작년에 율무 값이 좀 비쌌습니다. 예. 그래서 율무 못 사 먹고 있었는데 올해 율무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율무밭 줄어들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천군에서 어떻게 정책을 가져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네. 변동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율무밭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저기 그 필성교 일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역들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얼마만큼 유지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말씀하신 그 현황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은 저는 이제 어느 지역에 두루미가 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시민과학 입장이면, 그러니까 저처럼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그 군에 가보면 지번도라는 게 있는데 그 지번도에서 어떤 지번에 율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쭉 파악하시면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쌓이면 우리가 율무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그에 따라서 얘들이 어떻게 변하게, 그러니까 이용하는 지역들이 이렇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같이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연천 지역에 자체적으로 일단 준비를 해서 그런 거를 파악하고 그런 내용들을 교수님한테도 보내드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거를 데이터를 축적시켜 나가면은 아무래도 좀 그 율무 경작지 문제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든지 늘어났다든지 그다음에 그러면 두루미들이 어느 지역으로 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유치할 수 있는 그 기초적인 작업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어차피 그러, 두루미는 율무에 따라 움직이긴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뭐 율무밭이 있더라도 한 1.5km에서 2km 이상을 벗어나는 개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대규모 무리들은 대부분 뭐 한 1km 정도에서 1.5km 사이에 있는 거고, 가족 무리 중에서 이제 일부가 멀리까지 가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철원하고 저기 연천 접경 그 경계까지 가는 무리들은 가족 무리 한 4개체 가족 무리나 3개체 가족 무리 이런 형태로 해서 가족 단위가 가는 거지 집단이 크기까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그러면 두루미 먹이가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준비할 때 비싼 율무를 예를 들어서 율무만 줄 거냐, 아니면 율무하고 벼를 섞어서 줄 거냐,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냥 싼 옥수수를 줄 거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예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일단 옥수수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옥수수는 뭐, 배제를 하시면 좋고요. 왜냐하면 옥수수를 얘기하는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홋카이도 같은 경우, 쿠시오 같은 경우가 겨울철에 먹이가 없기 때문에 얘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축사로 갑니다. 그러니까 축사 같은 경우는 보통 먹이가 옥수수를 섞어주는데, 그러니까 옥수수가 어디에 나오냐, 먹고 난 다음 배설물로 나옵니다. 그 아, 배설물을 모아두는데 얘들이 가서 옥수수를 먹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지역은 그렇게 적응을 해서 옥수수를 먹는 거지. 지금 거기에서 두루미가 옥수수를 먹는다고 그래서 연천에서 두루미가 옥수수를 좋아할 거다라고 유추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천은 과거부터 율무를 경작해 왔기 때문에 그 율무를 먹고 소화시키는데 지금은 적응을 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먹이를 다른 걸로 옥수수로 바꾼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콩 주는 거하고 비슷한데요. 콩 사과 콩 주는 거 하지 않을까요? 예,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벼하고 섞어서 주는 것들은 크게 이제 돈 관련된 부분에서 뭐 그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한데 문제는 없지만, 옥수수를 주는 것들은 특히나 이게 납작하게 만든 거나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네, 음성어를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연천의 두루미가 전체 먹이의 종류 중에서 율무가 혹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뭐 조사된 거 있습니까? 지금 한번 조사해 볼 예정이긴 한데 그거를 조사를 하기에는 제가 이게 다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라서 역량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 통상적으로 우리가 연천의 두루미는 거의 주식이 율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대부분 율무이긴 한데 연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필성교라든지 또는 망제울 쪽 같은 경우는 여울이 겨울에 한겨울에 얼음이 얼어도 그나마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보면 율무에다가 버섯생물까지 같이 먹어요. 그다음에 완전히 해빙되는 시기에 오면은 대부분 애들이 다 하천변에 모여 있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무가 한 뭐 7, 80% 되면 나머지 한 2, 30% 정도는 하천에 있는 저소생물도 같이 먹이를 먹고, 왜냐하면 얘들이 먹이를 동물성 먹이를 먹고 그다음에 그 조개 껍질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야 올라갔을 때 산란을 했을 때 알 껍질이 튼튼한 알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패턴들을 조금 연구를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해주시면 그런 파악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기별로 먹이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 저희들이 또 고민을 하는 것이 이 먹이 주는 장소가 지금 그 율무 밭에 그냥 뿌려주는 것이 좋은지 먹이 활동하는, 그렇지 않으면 그 잠자리 그 근처의 위치에 이게 주는 것이 좋은지, 지금 우리 연천에서 주고 있는 그 먹이 장소 이 자리가 좋은 건지, 이런 것들 뭐 교수님이 그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연구하신 것 중에서 좀 그 합리적이다 이렇게 또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장소는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보면 필성교하고 저기 망제울 쪽은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가까운 지역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잠자리까지 교란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먹이를 주게 되면 사실은 두루미만 먹이를 먹는 게 아니고 오리류 하고 그다음 멧돼지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먹이를 주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들을 한번 선정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장군여울이라고 얘기하는 지역들에 먹이를 주는 것도 뭐 좀 왜냐하면 거기는 도로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진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라도 사실은 조금 교란은 덜 되는 부분이고, 대신에 먹이를 주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란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먹이터하고 바로 접해서 먹이를 주는 거, 잠자리에 바로 접해서 먹이를 주는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필성교하고 그다음에 망제울 쪽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유뿐만 아니라 어표류도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먹이에? 아니요,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연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하천 자체, 그러니까 군남댐의 수위만 높이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필성교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태풍 전망대 위쪽도 여울이 잘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자연적으로 먹이를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쟤 배고픈 텐데 눈 와가지고 먹이 못 먹을 텐데 하지만, 거기에 한번 먹이에 길들여 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연 상태에서 먹이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조하는 측면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먹이를 주는 것이 좋다, 그런 예. 말씀이죠? 사실 안 주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사랑하다 보니까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이제 보조하는 측면 정도. 사람도 사실 밥 먹다가 이제 물리면 다른 거 먹는 거고, 사실 대부분 다 영양은 그렇게 다 가져올 수 있는데 너무 또 이제 의존하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궁금한 거 다 하셨나요? 다음에 또 뭐 좀 좋아지면 만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강의는 아니고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그때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도와주시면 훨씬 더 훌륭한 자료들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 학자 안 불러도 되게 이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